줄이 날아가는데 지금 화면에 보면 요 컨트롤러에 어차피 숨길 거고요. 그렇죠? 이 줄이 뱀처럼 이렇게 날아갑니다. 요 패턴을 두 가지 정도로 작업을 할 거예요. 하나는 리깅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 하나는 앵클러스를 써가지고 한번 엮어볼 건데, 근데 첫 번째 방법이 아마 더 효용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앵클러스는 작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는 방법이 훨씬 나을 거고, 이런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수동으로 하는 게 훨씬 간단한 거니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얘가 요 맞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처럼 이렇게 줄이 올라가죠. 뱀처럼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형상을 갖추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나름 이펙트가 터지거든요. 보이죠? 이렇게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보이죠? 요거는 숨기면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올라가고 여기서 하트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펙트가 터집니다. 맞죠? 이펙트가 터지고 간단하게 그 다음에 뱅글뱅글 돌아요. 그리고 원형처럼 이런 식으로 봅니다. 요거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할게요. 자, 우선은 요 그 스파이더맨에 보면 이제 우리가 줄 같은 거 있잖아요. 요 줄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되게 간단하게 하면서 그 방금 봤듯이 어느 정도 효과적인 측면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요 형태 말고 우리가 표현을 하면 어디 있지? 이런 식으로 봐요. 이제 여기가 스파이더맨이라고 생각할게요. 요 애가 이렇게 움직이겠죠. 요 애가 스파이더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러면 얘가 키를 줘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알겠죠? 요 간단한 거예요. 보면 이렇게 줄이 올라갈 때 보면 이렇게 보여서 올라가죠. 올려 딱 하고 그 다음 대롱대롱 매달리는데 요거는 애니메이션 영역에서 포함되어 있는 거고, 요건 세팅을 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을 적용해가지고 쓸 수 있는 거라서 한번 볼게요. 자, 우선은 요걸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쉽습니다. 그래서 빨리 만든다고 한 거예요. 자, 우선은 여기 뭘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조인트나 이런 것들은 필요 없어요. 요거는 순수하게 커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커브하고 커브 스팬을 조금 높이어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커브를 하나 만들게요. 커브는 여기 더블 클릭해 가지고 여기에 리니어 1으로 만들 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리니어 1으로 만들게요. 왜냐면 커브 자체도 이제 곡선이, 그러니까 이제 리니어 1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선택되어 있는 범위만 커브가 생성되잖아요. 예를 들어가 여기 찍고 여기 찍으면 버텍스 라인이 두 개만 생기잖아요. 2, 3을 해버리면 중간 과정에서 자동으로 생겨버리니까 우리가 지금 가이드로 만드는 것들은 하나, 두 개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리니어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찍어줄게요. 여기서 V 눌리고요. X죠. 자, X 눌리고 저 위쪽으로 적당한 거리 찍으면 돼요. 요 찍는 거리에 따라서 나중에 요걸 바꿀 거거든요. 바꿨을 때는 수치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바꾸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엣지 두 개가 이렇게 생성됩니다. 맞죠? 설명하면서 같이 할게요. 자, 요렇게까지 설명해 주고 요 아이를 이름을 대충 바꿔줄게요. 이름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얘를 복사를 할 겁니다. 그대로 쓸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름 또 바꿔줍니다. 여러분들 알기 쉽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옆으로 살짝만 당길게요. 많이 당겨도 상관없어요. 당길게요. 그리고 나서 얘 자체가 아까 전에 얘기했죠. 요거는 순수하게 수동입니다. 자동이 아니고 우리가 앵클러스는 나중에 자동으로 움직여지는 거지만 요거는 수동이기 때문에 얘에 대한 움직임, 그러니까 우리가 커브에 대한 움직임을 줄 거기 때문에 그러면 뭐예요? 바꿔 말하면 여기에 이 아이들이 높아야 된다는 얘기죠. 맞죠? 심이 많아야지 우리가 구부려질 수 있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심을 높여줄게요. 그래서 얘를 변화를 시켜줄 겁니다. 그냥 새로 만들어도 되긴 해요. 새로 만들어도 되긴 하는 커브에서 리빌딩으로 얘를 8개 정도로 올려줄게요.
딴 거 건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건드려 줄 거는 리셋하고요. 큐빅, 그 다음에 요거 8개. 요거만 체크해 주면 돼요. 나머지는 뭐 별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케이 합니다.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요렇게 만들어지죠? 만들어집니다. 그게 여기까지 단계예요. 여기 만들고 자 프론트에서 EP 커브를 만들어 주고요. 옵션은 디그레이를 1 리니어로 바꿔줍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포인트를 여기에 끝부분 있죠. 끝부분. 뭐 순서에 따라 좀 다른데 요거는 클러스터를 먼저 작업했죠. 클러스터를 요 위에다가 이렇게 작업해 줄게요. 알겠죠? 두 번째는 왜냐면 커브를 움직여야 되니까 맞죠? 커브를 움직여야 되니까 우리가 클러스터를 작업해 줄 겁니다. 자 여기에서 버텍스 선택을 하고요. 얘를 드래그 할게요. 맞죠? 드래그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디포머에 우리가 버텍스를 제어해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클러스터가 있죠. 그래서 디포머에 보면 클러스터 자, 요 클러스터를 위아래로 이렇게 찍어줍니다. 첫 번째 오리지널 그 아이한테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그래프 우리가 움직여야 되니까 컨트롤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저번에도 얘기했죠. 컨트롤 만들고 바로 그룹을 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요걸 두 개를 복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업이 될 거고요. 맞죠? 하나는 다운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위치가 업은 마찬가지로 요 위쪽으로 가고 다운은 아래쪽에 이렇게 갈 겁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혹시나 보면 요 그룹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요거 뭐 리셋 해줘도 됩니다. 리셋 해주세요. 가급적이면 프리즈 해줄게요. 자 이렇게 프리즈 해줍니다. 맞죠? 프리즈 해줘요. 요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조금 응용해가지고 쓸 수 있는 충분한 졸업작품에서도 응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잘 해보세요. 간단한 겁니다. 이거 설명이 길어서 그렇지.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움직여보면 자 안 움직거리죠. 왜 그래요? 클러스터가 같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클러스터를 상황에 맞게 위에 있는 것들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연결시켜 줍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맞죠? 여기에서 우리의 오늘의 핵심적인 기능은 와이어라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디포머에서 보면 요 와이어라는 기능이 있죠. 요 와이어는 말 그대로 와이어 그러니까 선과 선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모델링에서 엣지 라인에 엣지를 붙이거나 오브젝트를 붙일 수가 있는 게 요 와이어거든요. 와이어 길이. 그래서 요게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자 요까지 잠깐만요. 꺼졌지. 여기까지는 별 무리 없죠?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자, 설명을 같이 하면서 갈게요. 자, 여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룹을 아까 전에 클러스터를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해줘가지고 이렇게 맞춰주죠? 프리즈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아까 우리 방금 만들어줬죠. 이 컨트롤러 전체를 움직이는 컨트롤러를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그래야지 나중에 얘를 옮겨가지고 뭐 어디에 손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데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하나 만들고 바로 그룹을 합니다. 그룹을 해서 여기가 전체 올이니까 MOV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나서 사이즈 키워주시고 프리즈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프리즈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정리는 나중에 하더라도 나중에는 여러분들 봐야 될 게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건 뭐예요? 요거죠. 요거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 있죠. 얘들은 전부 다 얘 밑으로 나중에 다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얘를 잡고 움직였을 때 나머지 것들이 같이 움직여지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컨트롤러를 만들 때는 컨트롤러에 대한 움직임이나 어떻게 될 건지를 먼저 생각을 해주는 게 가장 좋겠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룹 해주는 거, 뭐 우리는 처음부터 했으니까 상관없죠. 해주면 됩니다. 늦게 해줬으면 뒤에 그룹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그룹화 시켜주는 거, 우리가 전체 컨트롤러 이렇게 정리를 해줄게요. 보세요.
자, 여기 그룹 있죠. 얘 두 개를 선택해가 요 밑에 집어 넣어줍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알아야 될 게 여러분들. 자, 여기서 움직여야 될 거는 요 컨트롤러죠, 맞죠? 요거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노드일 뿐입니다. all move라는 그룹은. 알겠죠? 컨트롤러가 움직이는 거고. 자, 여기에다가 혹시나 요 컨트롤러 있죠? 얘들을 다 여기 집어넣어 버리면 깨져요. 알겠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그룹에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움직이는 아이, 얘를 따라서 움직이는 지금 보면 이렇게 보면 지금 같이 움직이잖아요, 맞죠?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은 밑에 부분에 넣어주는 게 맞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여기에 던져 놓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얘를 통해 움직이진 않을 거니까. 지금 봐요. 저렇게 했죠? 그러면 지금 뭐가 튀어요? 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씩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게 리깅을 하고 애니메이션을 하거나 다 다른 걸 하는데 아니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했는데 이렇게 지금 움직였을 때 혹은 사이즈를 줄이거나 키웠을 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뭐가 하나 튀어요 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대부분의 뭐냐면 그룹과의 관계. 그룹을 내가 필요 없는 그러니까 중복돼서 얘도 움직이고 얘도 움직이는데 얘가 다른 그룹에 들어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얘 움직이고 얘 하면 얘가 혼탁돼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움직이고 이쪽도 움직이고 하니까 딴 데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알겠죠? 그래서 그룹 관계만 잘 정리해줘도 상당히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 움직이면 되죠. 여기까지 크게 어려운 거 없죠? 그게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브젝트 하나 만든 뒤 커브 위치 시켜주고 채널창 분리 정리해준다는데 요거는 사실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따로 설명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을 해주는 건데. 자, 어떤 거냐면 그냥 우리가 이거 아까 전에 뭐랬어요? 애니메이션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를 움직여 볼게요. 얘를 움직이면 요겁니다. 요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맞죠? 요 아이가 그 클러스터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는데 얘를 움직였을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키를 줘가지고 움직여주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그 스파이더맨이라든지 기타 등등 오브젝트가 있다고 하면 오브젝트가 매달려 가야 되잖아요, 맞죠? 매달려가 있을 때는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풀어주면 됩니다. 얘를 선택을 하고 히스토리까지 다시 날려주시고 얘하고 패런트를 걸어주면 되죠. 얘가 얘한테 패런트 컨스트레인을 걸어주면 됩니다. 패런트 컨스트레인을 걸어주면 돼요. 걸어주면. 자, 이렇게 패런트 컨스트레인을 걸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잡고 움직였을 때 이렇게 같이 움직이겠죠, 맞죠? 요거는 두 번 걸어져 가지고 분리해줘도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봐요. 얘하고 나중에 얘하고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그래가 저번 주에 패런트 블렌드 생성해가지고 만들었죠. 그거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스파이더맨이 손을 잡고 있을 때는 얘가 따라가다가 맞죠? 그러다가 얘가 쭉 올라가요. 아까 전에 우리가 제가 쏘았을 때 궤적이 날아갔던 것처럼. 그러면 그때는 얘하고 오픈을 풀어버리면 얘하고 분리가 돼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맞죠?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블렌드를 활용하게 되면 이 상태를 왔다 갔다 조절할 수가 있겠죠. 요거는 우리 저번에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게.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대략적으로 주면 돼요.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거 알겠죠. 요거는 여러분들 애니메이션을 한번 줘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작업하면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게 꿀렁꿀렁 움직이게 해주면 돼요. 움직이게. 그러니까 뭐 제가 거미줄 쐈어요. 쏘하고 나면 이제 여기 딱 붙잖아요. 그럼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되어야지 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리깅상에서 범위합시다. 요거는 시간을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붙여가 해보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요거 했죠. 리듀스 해가지고 리빌딩 해가지고 빌드 해가지고 요 상태로 8개 만들어줍니다. 하나부터 해서 요까지는 다 되어 있죠. 쉽죠? 여기 끝입니다.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거 여기가 이제 핵심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여러분들 크게 어려움 없죠, 맞죠? 그런데도 나름 효과 좋게 리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제 두 개의 커브를 선택할 건데 여기서 헷갈릴 필요가 있습니다.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자, 보세요. 자, 와이어는 요걸 선택해 보면 옵션이 뭐 딱히 없습니다. 그냥 이제 MD나 이제 강약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건데 얘를 먼저 실행하잖아요. 요걸 막 실행할 때 좀 헷갈려 하는데 얘를 먼저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를 치고 그 다음에 얘 잡고 얘 선택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잘못되어 버렸을 경우에는 얘가 따라가지가 않아요. 지금 보이죠? 얘 지금 이렇게 따라갑니다. 근데 잘못 연결돼 버리면 얘가 특정한 구간에서 분리가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와이어를 정확하게 다시 연결해 볼게요. 저번 친구들은 무리 없이 써볼 수 있는데 아닌 친구들은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자, 와이어를 먼저 선택하고 얘 선택하고 엔터를 한번 쳐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얘 선택하고 나서 다시 엔터를 한번 쳐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보면 숨겨져 있는 와이어가 하나, 베이스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요게 안 되면 봐야 될 게 얘가 인풋에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에 하나 들어갑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요게 돼야 돼요. 요게 둘 다 인풋에 들어가게 되면 깨집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안 나온다 그러면 요걸 체크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인풋 아웃풋으로 빠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움직여 볼게요. 다 했습니다. 쉽죠? 설명을 길게 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보면 지금 근데 주의할 부분이 뭐예요? 이렇게 따라가는데 요 애가 지금 구부려지죠. 구부려지는 거는 요 와이어의 옵션에 보면 자, 이 와이어의 옵션에 보면 여기 드롭프 있죠? 얘를 건드려주면 됩니다. 얘를 조금 높여줄게요. 한 50 정도로 주면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지금 보이죠? 요 수치에 따라서 얘 수치에 따라서 구부려지는 각도가 조절됩니다. 구부려서 보이죠? 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50 정도 주면 대부분 좀 맞아요. 보이죠? 그래서 50 정도로 이렇게 줄게요. 그 다음에 나중에 스케일도 조절을 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성 얘를 0으로 가고 얘를 쭉 내려요. 그러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괜찮은데 지금은 괜찮아 보이죠? 맞죠? 이게 선이니까. 근데 나중에 얘를 오브젝트로 바꿀 거란 말이에요. 오브젝트로 바꾸게 되면 그 오브젝트 두께가 있기 때문에 위로 삐져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링을 쭉 해가지고 모델링을 굽겨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이 형태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뭘 해주냐면 요 스케일을 건드려서 저 스케일을 낮춰주면 됩니다. 그러면 오브젝트 자체가 작아지기 때문에 얘가 뚫고 들어오는 비주얼적으로 뚫고 들어오는 거는 좀 적어져요. 지금은 뭐 괜찮으니까 요게 끝입니다. 쉽죠?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너무 쉬워서. 자, 그리고 나서 핵심은 요거예요. 아까 와이어랑 그 다음에 핵심은 요겁니다. 요거. 얘가 움직여지는 거.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를 0으로 옮길게요. 0으로 옮기고 얘는 이제 필요 없거든요. 얘는 이제 와이어까지 한 단계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숨겨줍니다. 이제는 핵심은 요겁니다. 얘는 와이어가 이제 기본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 상태에서 가장 쉬워요. 우리가 키를 간단하게 맞춰볼게요. 얘는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세팅하고 나서 애니메이터가 알아서 키 주면 되고 그 다음 여기서 조금 더 세팅을 한다 치면 요 심에 있죠. 심에 컨트롤러를 달아주면 되긴 합니다. 근데 귀찮거든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뭐 시간 되면 하시고. 자, 그러면 0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내려갈 거니까 여기서 0에서 주고 한 10프레임 정도의 요까지 올릴게요. 여기 0 보면 되겠죠. 요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모델링을 할 거면 이런 부분들 하나 더 만들어도 되겠죠. 천장에 달라붙고 있다 생각. 그러면 애니메이션이 뭐 이렇게 올라갈 거잖아요, 맞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직선으로 올라가잖아요, 맞죠? 그러면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이거는 수동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10프레임 정도 한 4, 5프레임에서 올라갈 때 얘 있죠. 얘 선택해서 전체 다 키를 주면 됩니다. 쉽습니다. 키 줘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요 타임에서까지 키를 한번 주면 돼요. 그리고 요 사이에서 선택해서 요거는 소프트 셀렉션을 같이 해서 움직이는 게 좋거든요. 맞죠?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곡선을 유지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은 잡으면 안 되니까 요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전체 선택해서 키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갈 때 조금 더 펴지죠. 그러면 요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죠? 되게 간단합니다. 맞죠?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줄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얘는 어디든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렇죠? 방향성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맞죠?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얘도 마찬가지. 이 지금 클러스터가 됐으니까 얘가 땡겨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애니메이션 하면 됩니다. 아니면 얘를 올리게 되면 애니메이션이 또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가 10프레임 올라가고 얘도 한 5프레임에 같이 따라 올라가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12프레임에서 올라갈 때 마찬가지 얘를 마찬가지 키를 살짝 주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보는 것처럼 올라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될 것들은 뭐냐면 이렇게 되고 나서 자, 한번 모델링 영역이라 가지고 리빙하는 애가는 모델링도 해야 되죠. 자, 그 다음 요까지 하면 알겠죠? 되게 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면 되고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거는 모델링까지 요거 하나만 딱 해줄게요. 여기서 두께 작업을 해줄 건데 요거는 우리가 뒤에 앵클러스도 같이 할 거라 가지고 요거는 두께는 하나 작업해 줄게요. 자, 어떻게 해주냐면 얘를 선택해 가지고 컨트롤 D로 하나 만들지 마시고 D로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커브에서 옵셋 있죠? 옵셋을 건드려 줄게요. 옵셋에서 우리가 건드려야 될 거는 없어요. 그냥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맞죠? 그리고 나서 이게 두께가 될 거란 말이에요. 맞죠? 두께니까 얘를 조금만 낮춰가지고 두께를 우리가 줄 두께만큼만 조금만 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로프트 해주면 됩니다. 자, 로프트 해서 요 아이를 두께를 줄 건데 요것도 마찬가지. 폴리곤 해야 되죠. 맞죠? 폴리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커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너럴 할 거고요. 요 상태까지 우리가 건드려 줘야 되는 거 여기서 로프트 해가지고 요 면을 돌릴 거란 말이에요. 면을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폴리곤 그 다음에 커드 제너레이터 제너럴만 손대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손대야 되는데 요거는 뒤에 손댈게요. 알겠죠? 1번, 2번, 3번만 건드려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늘려줄게요. 늘려주면 이런 식으로 면이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생성되죠? 그걸 움직여보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보이죠? 이렇게 움직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있어요. 뭐 어떤 요걸 숨길게요. 작업했으니까 이렇게 두 개죠. 얘도 숨길게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임이 남았죠. 근데 문제는 얘가 구부려져야 되는데 구부려지지가 않습니다. 맞죠? 면을 추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로프트에 들어가서 가 아니고 위에 여기 있죠. 넙스에 들어가가지고 여기가 UV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 얘가 그 위랑 아래에 대한 면을 추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부드러워지면 한 100 정도 올릴게요. 그 다음에 밑에는 필요 없거든요. 1 할게요. 이렇게 해주면 면이 이렇게 늘어나죠. 얘를 더 줘도 됩니다. 허락하는 한에서는. 그러면 지금 보는 것처럼 플레이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보이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두께를 줘도 되겠죠. 두께는 그냥 익스트루드로 주면 됩니다. 요거 선택해서 그냥 익스트루드 해서 이렇게 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주고 얘 그냥 스무스 주게 되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됩니다. 보이죠?
그리고 나서 봤을 때 우리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죠. 어떤 부분이냐면 자 여기 봐요. 자 여기서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보이죠? 구부려지잖아요. 맞죠? 구부려져 가지고 내가 하는 부위에서 밑으로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어떻게 계속 보인단 말이죠. 이럴 때 아까 뭐 한다고 했어요. 스무스를 작업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스무스 있죠? 네, 스케일이 있죠? 스케일을 조금만 낮춰볼게요. 보이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이죠? 그래서 내가 가려지는 부분들 요 안으로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가려지는 부분들만큼 보여서 플레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혀 상관없이 올라갑니다. 보이죠? 혹시나 이제 내가 하는 물체에 대비해 가지고 그게 보인다 이러면 저 스케일을 조절해 가지고 그 부분까지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아니면 아까 봤듯이 얘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케일을 줄여서 얘를 안쪽으로 낮춰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0을 해도 되고 상황을 봐가지고 줄여줘도 됐죠? 요거는 마찬가지 다른 거 해서 우리가 지느러미가 아니고 지렁이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 점프해가지고 작업할 때도 써도 됩니다. 아시겠죠? 조인트를 연결해가지고 작업해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 스팬 자체를 통해서 작업하면 됩니다. 자, 요까지 한번 따라해보고 간단한 거니까 따라해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 두께 주기 전까지 한번 저장을 하세요. 알겠죠? 여기서 두께 주기 전까지 요 상태에서 한번 저장을 해놓으세요. 여기 두께 주기 전에 요까지 있죠. 요까지 해가지고 한번 밑에 애니메이션도 해서 어떤 건지를 아는 게 여러분들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한번 해놓으세요. 아시겠죠? 요까지 저장을 하시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한번 요까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알겠죠? 자, 시작합시다.